안녕하세요. 민영기입니다. 오늘은 어, 이 영상을 누가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신청하실 수강하시는 분들이 보실지 혹은 이 교육을 우리가 함께 진행할 여러 스태프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생각하고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심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식상한 단어네요. 너무 식상한 단어예요. 급변하는 IT 세계. 이게 뭐야? 에이.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급변해도 지금까지 급변한 건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흥미를 막 돋궈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평온해지는 것들이었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흐름은 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흐름은 뭔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불편함, 위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대 언어 모델. 네. 근데 거대 언어 모델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써보셨겠죠? GPT 그죠? 네, 챗 GPT. 어떤 분들은 유료로 쓰고 계실 수도 있죠. 어, 좀 모르겠는 코드 좀 짜줘 이러면 잘 짜주고요. 잘 해석이 안 되는 코드 붙여 넣어서 이거 무슨 뜻이냐 이러면은 또 잘 대답도 해줍니다. 영상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 글을 만들거나 PT를 만드는 데도 꽤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 구글 CEO 분이시죠. 이분이 우리는 한 4분의 1 정도는 그냥 AI가 생성해. 그래서 제가 차마 캡처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구글이 감온도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 어 AI의 일자리 뺏길 수도 있겠어. 단순한 코더들은 코더들은 이제 어쩌면 어 힘들어질 것 같다. 요런 말. 뭐 이건 광고의 한 페이지인데요. 어 투스 개발자가 지금 바로 뭐 어쩌고 저쩌고라는 광고인데 그중에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죠. "이러다가 아무나 개발자한다고 하면 어쩌지?" 뭐 요런 말들 나오죠. 이런 것들을 중에 보면 이제 SNS에 보면 이런 류의 글들이 오고 갑니다. 이제 신입 개발자는 정말 회사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는 경력자들이 원래는 경력자 한 명에 신입 개발자가 몇 명 이렇게 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죠. 네 이렇게 트리 같은 구조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 경력자가 한 명 있으면 신입 개발자가 몇 명 붙어서 요렇게 작은 단위가 되고 이 작은 단위가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신입 개발자들이 작성하는 산출물 그게 코드 형태겠죠. 산출물들을 이 아이가 관리를 하면서 경력자가 관리를 하면서 요 작은 단위 이게 뭐 팀일 수도 있고요. 뭐 부르는 호칭들은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회사마다. 여하튼 요렇게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경비가 절감되는 거니까 좋은 일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죠. 실제로 테스트해 보면 정말 코드 잘 짜 줍니다. 뭐 바꿔줘 이러면 자기가 쫙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 쫙 하고 코드 차차차착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딱 보고 있다가 '요것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요건 내가 바꾸지 뭐.' 네 왜냐하면 나는 타이핑 몇 번만 하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이제 부트캠프가 되었든 그죠? 부트캠프가 되었든 뭐 심지어는 학교가 되었든 다들 프로젝트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뭘 적으려고 제가 한 거죠? 예, 학교가 되었든 다들 프로젝트는 진짜 많이 해요. 그죠? 심지어는 막 이렇게 취업 잘하는 법 요런 거 이제 검색해 보면 제가 우연히 읽은 글인데 프로젝트는 뭐 얼마 이상 해야 합니다. 1일 1 커밋해야 됩니다.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프로젝트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러분들이 검색을 조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보면
단일 기능을 구현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하게 욜로로 뭐 넘어지는 사람 찾아보자. 뭐 물건을 훔치려는 사람을 디텍션 해보자. 이거 단일 기능이잖아요. 로봇을 예로 들면 로봇으로 어떤 지도 위에 다시 그릴게요. 로봇으로 어떤 지도 위에 이렇게 지도예요. 지도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라 하는 거 해보자. 이거 다 단일 기능들입니다. 이런 단일 기능들로 요즘 이제 부트캠프나 학교에서나 뭐 다들 프로젝트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인공지능의 발달, 거대 언어 모델의 엄청난 발전 이런 것들과 비춰본다면 이 단일 기능을 학습하는 건 큰 점점 그건 AI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AI가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조금은 더 깊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경력자들이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자들이 GPT를 사용을 해보면 정말 유용합니다. 말 잘 듣는 눈치는 좀 없는데 말은 잘 듣는 밤에 일 시켜도 괜찮고 농담이에요. 요런 아이가 하나 내 옆에 신입자로 있다. 이런 느낌 강하게 받는다고들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코드 잘 짜줘. 단일 기능 잘 구현해 줄 거야. 내가 조금만 다루면 돼. 그러면 이런 경력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원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트리 구조에서 여기에 포지셔닝하고 있는 경력자들이 원래 신입들을 데리고 하던 일이 GPT 데리고 하는 걸로 바뀌어도 되겠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엥? 우리가 경력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경력자는 못 되겠죠. 근데 경력자처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이게 심화 과정의 컨셉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집중해야 될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일단 우리는 코드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AI와 로봇을 하고 싶다면 그 로봇과 AI를 하는 걸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력자처럼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가 지금 더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심화 과정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은 일단 주행 로봇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이거 장난감스러운데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거 제가 또 말을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시뮬레이션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딥러닝이라든지요.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쪽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로봇은 좀 다릅니다. 로봇은 시뮬레이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이 있어야 돼요. 그 실제 로봇이 1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세상에서 실제 센서들이 내놓는 출력,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 행동을 만들려고 할 때 느끼는 어려움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물 로봇이 필요해요. 그 실물 로봇이 뭐 좀 작든 허접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상에서 존재하는 로봇을 다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하는 주행 로봇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행만 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GPT한테 뭐 시킬 수 있냐면요. 자, 요 로봇이 있어. 자, 라즈베리 파이 5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우분투를 깔 거야. 네가 로스2로 동작하는 패키지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 거죠. 내가 로스2 패키지를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GPT한테 말하는 거죠.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얘가 좀 동작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는데 대충 만들어는 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로스트를 배웠으니까 내 지식에 맞춰서 또 나의 검색 능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검색을 해 가면서 만들어진 코드에서 에러를 조금씩 수정해 가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램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예. 뭐 힘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네. 또 얼마나 힘들게 만들 거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만들어집니다. 그냥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얘가 다 해준다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로스2의 슬램 앤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지도가 있어요. 현재 로봇이 여기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큰 장애물이 있고요. 나는 여기로 가서 이쪽을 바라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가상으로 뭐 하나를 꾸며 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충전소가 있다. 혹은 뭐 로봇 팔로부터 여기 로봇 팔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 팔로부터 무언가를 자기 몸 위에 실어야 한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은 여기에서 요렇게 가서 여기에 딱 멈춘 다음에 잠시 멈추고 뭐 충전을 하든 로봇 팔로부터 무엇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야 합니다. 그럼 뭐 로스트 아까 GPT가 만들어 준다는 내비게이션 패키지 뭐 아니면 정식으로 로봇을 사면 제공되는 패키지 쓰면 그냥 되겠네요. 놀랍게도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 요건 약간 기술적인 얘기니까 그냥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근거로서만 얘기를 할게요. 내비게이션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로컬리제이션 알고리즘이 확률적으로 자기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확률적으로 예측된 위치라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충전을 하든 로봇팔로 뭘 하든지 간에 이 위치는 정확해야 될 거잖아요. 로봇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가서 특정한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로스의 어떤 패키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에 정확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멀리까지 요렇게 어느 정도 범위 안까지 갈 때는 로스의 내비게이션을 쓰고 그 다음에는 모드를 체인지해요. 그래서 또 다른 주행 코드를 동작을 시키도록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면 부드럽게 코드 체인지, 그 다음에 정밀한 모드로 여기 딱 도착하도록. 그래서 여기에는 일종의 유도 센서, 마커라든지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흐름에서 주행을 담당하는 건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1, 2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조건에서 체인지해서 어떻게 내가 주행 알고리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로봇을 운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운영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건요. GPT가 혼자서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마다 로봇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아직은 그 정도 복잡한 거는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GPT가 그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내가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나한테 도착한 하드웨어의 한계를 파악하는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설정과 개발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한 것을 시나리오로 극복을 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아직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팀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행 로봇만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 로봇팔은 아니에요. 이제 육자유도 로봇팔인데 실물 사진을 넣기가 좀 애매해 가지고 제가 3D 모델링은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요거 뭐 테이블 위에 뭐 장난감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됩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실물 로봇을 실제로 내가 사용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류에서 로봇팔이 여기다가 적재를 해주고
정해진 위치에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에 가져가고 로봇팔이 여기서 담아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걸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속에서는 단일 기능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로봇이 딱 세우게 여기에 딱 정지하게 하는 것, 로봇팔을 가지고 물건을 인지해서 탁 잡는 것, 이것도 딥러닝을 쓰면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봇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 이 사이사이에 물건을 얼마 만에 올려놨는지,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 얼마로 갔는지, 얼마나 잘 받았는지들을 전부 다 DB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관제라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모니터링하는 거죠. 로봇들이 잘 동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구현해서 확인하는 거죠. 즉 전체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심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일 기능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 기능은 약간 약간 이제는 약합니다. 이게 절대 그 단일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제가 실력이 없는 건가요? 그것만 하면 제가 실력이 없는 건가요? 전 공부를 덜 한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조금 더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화라니까요. 심화 과정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또 추가로 우리는 개발자스럽게 이런 문서들을 유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도할 거예요.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이런 산출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할 겁니다. 그리고 DB도 다루게 할 겁니다. 우리가 심화 과정 프로젝트라서 수업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다섯 여섯 명이 모여서 팀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팀에는 희한하게 DB를 하신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실 확률이 높았습니다. 뭐 아니면 너무 힘들면 기초적인 거라도 DB로 구현하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시나리오도 직접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식당을 한번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고객의 테이블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주방이 있고 로봇이 1번 로봇, 2번 로봇이 있어요. 그러면 주방에서 고객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겠죠. 짜장면. 그러면 여기 짜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1번 로봇, 2번 로봇 중에서 어느 로봇을 배치하지? 얘가 가깝네. 잠깐. 근데 얘는 배터리가 10% 남았고 얘는 배터리가 90%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충전기로 가고 얘가 와라. 이런 시나리오 말이에요. 왔어요. 주고 얘가 가요. 이 상황들을 시나리오를 꾸며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팀이 다 만드는 거예요. 5에서 6명 정도가 모여서 누군가는 주행 로봇, 누군가는 로봇팔, 누군가는 시나리오, 누군가는 딥러닝적인 요소, 누군가는 DB, 누군가는 GUI 이런 걸 싹 나누고 그리고 그 팀이 마치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하나의 벤처 기업처럼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 거죠. 구현해 가는 거죠. 이게 우리 과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구현한 걸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또한 유저 인터페이스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팀이니까.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누군가가 유저가 쓸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LMM입니다. 요거 좀 캡처 화면인데요. 여기 캡처 화면인데 여기 어디서 한 거냐면 나사 볼트 나사 그거 아니에요. 나사. 나사에서 만든 로사 라임이 괜찮습니다. 나사에서 만든 로사. 요 로사는 어떤 아이냐면 요거예요. 로봇과 LMM을 결합하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LMM이 코드를 짜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요. 보세요. Draw 5 point star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얘가 움직입니다. 빨리 가. 저렇게. 이게 뭐냐면 음, 이게 로봇이라고 쳐요. 로봇에 구동되는 코드는 우리가 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코드 소프트웨어는 다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얘한테 누군가가 명령은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로봇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만 앞으로 가. 거기 아니야. 그럼 로봇이 그렇게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다면 걔한테 누군가가 명령을 줘야 하는 거죠. LMM으로 그 명령을 생성하겠다는 겁니다. 명령을. 그러면 사람과의 뭐가 되죠? 인터랙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서빙 로봇을 우리가 만든다고 치면 이런 게 가능해지죠. 로봇한테 주방에서 짜장면이 나왔어요. 왜 자꾸 난 짜장면을 얘기하고 있지? 배고프네요. 로봇한테 짜장면을 줄, 응? 로봇한테 짜장면을 배달하라고 줄 거예요. 근데 그 로봇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주방에서 이거 끼고 있는 사람이 야 이거 1번 테이블 뭐 이렇게 물론 시스템을 잘 꾸미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아니면 서비스라고 할까요? 구만두 서비스? 이런 걸 하나 딱 주면서 야 3번 테이블로 갖다 줘. 그 명령을 이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로스툴런 이렇게 명령을 써야 하는 거죠. 이게 LMM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방금 지나간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방금 지나간 것처럼 드로우 5 포인트 스타. 저 말 하나를 가지고 LMM은 저 빨간색 거북이를 구동하기 위한 명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명령을 이수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LMM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가 볼 때 LMM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잘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다 하는 건가요? 그럼 왜 여러분들이 한 곳에 모이겠습니까? 관리를 받아야죠. 저희가 또 관리를 참 잘합니다. 매니지먼트. 첫 번째, 팀별 스탠드업 미팅 항상 합니다. 매일 해요. 우리는 서로 실력이 비슷하거나 아직은 상대방 나의 실력조차도 잘 모르는, 즉 잘 모르는 실력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진도가 서로가 관리가 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스탠드업 미팅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록은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아침 9시 반에 정확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나는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어제 이거 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어. 그래서 그거 좀 하다가 이거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니네들이 그걸 하면 애초 우리 목표랑 조금 다르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그럼 또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해 주고. 그래서 서로가 왜냐면 리더가 없잖아요. 다 물론 형식적으로 팀장은 뽑힐 텐데 그가 소통과 행정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 팀장이지 테크니컬한 리딩은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도구로 이 스탠드업 미팅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합니다. 매일 아침 하고 그걸 이렇게 기록에 남겨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체크를 합니다. 결제죠, 결제. 그리고 이렇게 매주 업무 보고를 합니다. 저희는 관리 진짜 빡세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동료가 피어 리뷰를 해야 되죠. 스탠드업 미팅. 그리고 그걸 보고에 남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료 계속 여러분들 줄 거예요. 필요한 자료도 뭐 인터넷에서 긁어서 주든 뭐 우리가 만들어서 주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도 줄 거예요. 허무맹랑한 계획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뭐 하려는 건지, 우리가 로봇으로 뭐 하려는 건지 여러분들 팀에게 다시 쪽으로 갈까요? 네. 한 팀이 모이면 팀에게 주행 로봇이 3대 혹은 4대, 로봇팔이 한 2개 정도, 그럼 전체 로봇 한 5대가 되죠. 그죠? 이걸 가지고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초반에는 로봇 사용법은 좀 익혀야 되니까 그에 대한 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사용법 가이드 안내 정도라고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를 잡는 기획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획도 뭐라고 할까요? 이 기획도 저희가 많이 관여합니다. 기획 미팅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리기도 하고 등 떠밀기도 합니다. 그거 안 돼요. 너무 목표가 높아요. 안 돼요. 말리기도 하고.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의 목표 딱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달리시면 됩니다. 2개월 동안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컨셉입니다. 안녕. 설명 다 했다. 안녕.